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스마트 시스템 연구실의 석사과정 2학기 박세연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논문은 Kills, Death and Computational Assist로 차이 2022년에 퍼블리시된 논문입니다. e스포츠를 플레이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영역이지만 게임을 숙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e스포츠가 덜 발달하고 인구가 적어서 e스포츠 리그나 코치가 없는 지역일 경우 전문가의 지도 없이 스스로 학습해야 합니다. 이때 플레이를 도와줄 수 있는 여러 컴퓨터 도구들이 있지만 플레이어가 구체적으로 도움을 바라는 부분과 상황에 대한 이해 등이 부족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런 도구들은 이미 숙련된 프로들이 사용하는 기술과 그 기술을 사용하기 위한 스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다양한 수준의 플레이어에게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컴퓨터 지원 프로그램을 고도화시키기 위해 플레이어가 e스포츠 게임을 학습하고 마스터하는 과정을 조사하고 지원 프로그램에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안했습니다. 어떤 스포츠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정에 대한 연구는 e스포츠보다는 전통 스포츠에서 활발하게 연구된 분야입니다. 대표적으로 목표와 운동 수행 능력 간의 상호작용을 조사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또한 팀 동료 및 코치와의 상호작용, 코치의 리더십이 기술 습득에 주는 영향도 꾸준하게 연구된 주제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하지만 e스포츠는 기존의 스포츠와는 다른 성격의 분야이기 때문에 스포츠에서 연구되어 온 습득 과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특히 컴퓨터가 가진 특별한 특징인 인터페이스라는 부분이 타 전통 스포츠와 명확한 차이를 보입니다. e스포츠 분야의 기술 습득을 위한 기존의 도구는 세 가지 이해 중 하나를 바탕으로 대부분 개발됩니다. 통계 알고리즘 기반의 추천, 플레이 회고를 통한 실수 파악과 플레이 시각화, 대시보드 등 타 플레이어가 게임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계산 도구를 활용합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들은 플레이어 개인이 원하는 요구사항이 있을 때 맞춤 솔루션을 제안해 줄 수 없고 실시간으로 플레이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없습니다. 또한 플레이어가 학습하는 방식과 목표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지원 도구가 성공, 실패했다고 판단할 수 없고 판단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지원 도구를 개선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e스포츠 선수들에게 다양한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통해 e스포츠를 학습하는 포괄적인 이해, 그리고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지원 프로그램 구축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게임 플레이를 배우고 익히기 위한 e스포츠 선수들의 노력과 게임 플레이를 배우고 익히려고 할 때 겪는 어려움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뉩니다. 연구를 위해 모집된 17명의 e스포츠 선수들은 18세 이상, 미국 거주자, 한 가지 이상의 e스포츠 게임에 익숙한 사람으로 표본을 설정했고, 멀티플레이어 경쟁 리그가 있는 모든 게임을 e스포츠의 범주로 간주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도합 14가지 게임을 플레이한 경험이 있었으며, 주당 12시간의 게임과 평균 7년 이상의 게임 경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임에 대한 전문성의 수준은 다양하며, 논문에서는 편향을 막기 위해 연령, 성별, 인종은 수집하지 않았습니다. 연구진들은 참가자에게 플레이어로서의 목표 달성과 게임 실력을 향상을 위해 무엇을 하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직면하는지, 인터뷰 과정에서 다양한 개방형 질문을 던졌습니다. 또한 참가자가 선택한 게임 내에서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상의 컴퓨터 지원 도구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요청했습니다. 이후 참가자들의 답변을 텍스트로 변환하고 앞서 변환한 두 가지 범주에 맞게 질문과 답변을 분류했습니다. 모든 참가자가 적어도 한 번 이상 언급한 답변만 최종 정리에 포함했습니다. 게임 플레이를 배우고 익히기 위한 e스포츠 선수들의 노력을 물어본 첫 번째 질문에서 언급된 활동입니다. 특정 활동을 언급한 문장별 횟수와 퍼센트를 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인터뷰 결과 총 4가지 활동이 대표적으로 언급되었으며 가장 많이 언급된 활동은 순서대로 성과 추적, 성찰, 연습, 타인의 지식 활용 순서입니다. 성과 추적은 플레이어가 즉각적으로 자신의 레벨이나 전체 점수를 추적하는 방식입니다. 게임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랭크, 게임 통계를 집계하는 외부 도구 등을 함께 사용합니다. 통계 플랫폼의 예시로는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제공하는 플랫폼인 오피.gg가 있습니다. 외에도 캐릭터 간의 상성 등을 집계하는 프로그램, 게임의 커스텀 데이터베이스, 게임 내 업적 등을 참고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게임 플레이에 대한 성찰과 미래를 위한 목표 지정입니다. 스스로의 게임 플레이를 검토하고 반성함으로써
같은 실수를 방지하고 추후 점진적으로 발전해야 하는 방향과 목표 설정의 토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연습은 게임을 플레이하는 행위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플레이어들이 이야기하는 연습 사이에서도 접근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단순하게 반복적인 플레이를 하는 플레이어, 승패에 대한 부담이 적고 목표에 맞는 훈련을 하기 위해 AI 상대 등을 활용하는 플레이어 등 다양했습니다. 공통적으로 실험 참가자들은 연습을 게임의 캐릭터에 대한 조작 감도, 특성 이해 등 게임 내부 메커니즘과 규칙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겼습니다. 타인의 지식 활용은 대표적으로 훈련 파트너, 친구, 코치 등의 특정 플레이어와 함께 플레이하는 활동이 있습니다.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지 파악하기 용이하며 실제 플레이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실수를 교정하는 데 효율적인 방식입니다. 덜 직접적인 방법으로는 타 스트리머의 게임 방송 시청 등이 있지만 게임을 배운다는 측면에서는 노이즈가 많습니다. 배우고 싶은 특정 캐릭터 외의 캐릭터를 플레이하거나 잡담 등의 추가적인 콘텐츠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게임 스포츠를 배우고 익히려고 할 때 e스포츠 선수들이 겪는 어려움을 물어본 항목입니다. 많이 언급된 순서로 차례대로 기술 추적, 게임 상태 추적, 다음 행동 파악, 팀원과의 조율 및 협업 문제가 있습니다. 기술 추적 및 개선에서 겪는 어려움은 플레이어가 플레이어로서 스스로의 재능을 이해하려고 할 때, 스스로의 실수를 식별하고 성과를 평가할 때 발생합니다. 또한 스스로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어렵고, 이유를 모른 채 반복되는 실패는 연습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스스로의 플레이를 더욱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피드백해줄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을 희망했습니다. 게임 상태 추적은 게임 내에서 발생하는 일을 추적하는 것으로 더 큰 맥락, 즉 숲을 보는 플레이의 부재입니다. 지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상대방, 팀원, 아이템 등의 위치 파악이 해당하고 논문에서의 예시로는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미니언을 먹기 위해 어느 정도 피가 깎였을 때 마지막으로 쳐야 되는지 알기 어려웠다 라는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에서 게임 내에서 가린 정보, 특히 상대방의 상황 등을 제공하는 것은 부정행위에 가깝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에 해야 할 일을 파악하는 것은 주로 실시간 의사결정에 대한 주제입니다. 어떤 행동을 끝냈을 때 다음 행동을 생각해내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어떤 하나의 선택지를 내려주는 것에는 실험 참가자들은 공통적으로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플레이어가 관여할 수 없는 완성된 정보를 제공받았을 때 플레이어 스스로 선택지를 고르고 게임 플레이를 스스로 책임지고 있지 못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인 선택지가 아닌 최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서 플레이어 스스로 게임 플레이를 책임지고 있다는 감각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논문에서는 언급했습니다. 팀원과의 조율 및 협업의 문제는 팀원과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위치 파악이 어렵다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낯선 사람과 음성 채팅을 하는 것을 꺼려하는 상황으로부터의 자연스러운 소통 부재, 상황 브리핑 부족 등이 있습니다. 최근 유행인 캐릭터가 아닌 팀원의 픽을 보고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행위 등이 주는 악영향 또한 해당 문제에 포함됩니다. 또 플레이어가 적은 게임의 경우 플레이어 수준과 유사한 수준에서 함께 플레이할 파트너로 참득하기 어려운 문제점도 존재합니다. 위의 질문 두 가지에 대한 질의응답과 더불어 연구진들은 사전에 참가자들에게 게임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상의 지원 도구를 생각해보라고 요청했습니다. 참여진들은 향후 설계될 지원 시스템에서 제공하기를 희망하는 방향성을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데이터 이해를 위한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평가입니다. 플레이어들은 공통적으로 자신의 진행 상황을 추적하고 최종적으로 성과를 평가하기를 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게임에서 특정 캐릭터로 10킬을 한 게 좋은 수치인지, 난 어쩌다가 20데스나 했는지 등의 판단이 포함됩니다. 더 넓은 의미에서 스스로의 성과를 객관화하고 나아가 개선점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 설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지원 도구의 신뢰성을 위한 설명을 제공해 주기를 희망했습니다. 플레이어가 스스로 실력에 대한 평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프로그램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설명 없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평가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사용자가 어렵게 느낍니다. 따라서 XI 시스템 등의 도입으로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히 보여주고 설명을 제공하면 플레이어가 프로그램을 조금 더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다음으로 게임 내에서 실제 사람처럼 플레이할 수 있는 연습 파트너를 필요로 합니다. 게임의 연습 모드에서 제공하는 AI 상대는 실제 사람처럼 플레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전과 거리가 멀고 움직임이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연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다 인간과 유사한 인공지능 상대가 개발되기를 희망했습니다. 또한 잘 만들어진 실시간 데이터 추적 기능을 희망했습니다. 팀원의 포지션, 승리 기여도 등의 추가적인 정보를 추적할 수 있는 도구는 팀원 간의 의사소통, 그리고 게임 내 실시간 결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팀의 공통적 상황 맥락을 동시에 이해함으로써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여가 낮은 팀원에게 탓을 돌릴 수 있다는 점은 양날의 검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상태 추적 기능 역시 플레이어들이 바라는 기능 중 하나입니다.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플레이어들은 e스포츠 내에서 한 번에 많은 일이 벌어졌을 때 중요한 정보를 알아차리고 추적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팀원들과 상대방의 스킬 상태, 지금 생존자, 부활 타이머 등 보다 심층적으로 실시간 상태를 추적하는 것은 의사결정 행위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부정행위와 결이 가깝기 때문에 이미 제공하던 정보를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실시간 판단에 도움을 주자는 것이 요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실력에 맞는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는 방향성을 희망했습니다. 프로 기준에 맞춰져 있는 지원 시스템에서 벗어나 플레이어 개인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의사결정 지원의 양, 그리고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기능을 필요했습니다. 이 논문은 다양한 플레이어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안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지원 도구를 설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연구의 이유로 갔습니다. 또한 기존의 스포츠에서 진행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연구에서 나타난 현상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추후 연구를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례로 코치, 팀원 등 타인과 협력하는 것이 경기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론 한계점도 있습니다. 17명이라는 참가자 수는 통계를 대표하기에 적은 표본입니다. 또한 참가자의 전문성 수준에 따라 도출되는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피파5 등 특정 장르의 게임이 게이머가 플레이해본 게임의 범주에 없다는 것 또한 한계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연구진들은 17명이라는 숫자가 유사 연구와 대조했을 때 작은 표본의 크기가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전문성 수준이 다양한 참가자를 모집함으로써 기술 습득과 직면한 어려움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연구가 필요하지만 논문의 결론이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일반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문에서는 인터뷰 데이터의 주제별 분석을 통해 플레이어가 게임을 학습하고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 지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의 결과를 이전의 연구들과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도구의 맥락에서 논의하고 향후 e스포츠를 위한 컴퓨터 지원 도구의 설계 그리고 개발에 대한 시사점을 확인했습니다. 향후 연구에서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e스포츠용 보조도구들이 플레이어의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충족하는지 논문에서 제안한 기준으로 파악하고자 합니다. 또한 e스포츠를 제외한 다른 분야의 전문 지식과 기술 습득의 논문에서 세운 기준이 어느 정도 일반화될 수 있는지 검증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